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학과들이 이제 매번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조금 변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런 외식 문화, 외식 경영 또는 뭐 조리, 요리 이런 쪽에 관심들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는요, 요리에 관심을 둔 학생, 자연계 학생인데 요리에 관심을 뒀던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호텔 경영학과에 합격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로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내 고등학교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노력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교 연계전형, 그러니까 경희대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오르네상스 100% 학종 네오르네상스가 있고 고교 연계 전형이라는 학교 추천을 받는 전형이 있었죠. 고교 연계 전형으로 해서 호텔 경영학부 쪽으로 이제 합격을 했었던 사례예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계고 학생이었고요. 전체 1, 2,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은 2.6이었습니다. 사실 일반계고 학생의 2.6 학점 네오르네상스 합격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좋은 결과로 합격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학생이었고 또 조리나 요리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일반고에서 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와 연계된 활동을 다양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유의미한 활동들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참고해서 본다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진로 방향에 맞는 활동들을 어떻게 계획할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수상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었어요. 교내 100일장, 시사용어 대회, 영어 포스터, 모둠 학습상, 영어 경시대회, 흡연 예방 포스터, 독서 골든벨, 학업 우수상 등등의 다양한 장르의 수상들이 한 17개 정도. 네. 정량적인 걸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 학생의 이런 상들을 보니까 사실 이 학생은 자연계 학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때요? 자연계 쪽에 어떤 활동 실적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죠. 오히려 영어, 언어 관련한 그런 능력, 영어 능력을 조금 어필할 수 있었던 상들, 또 포스터 대회나 백일장 등등에서 조금 창의성이 있는 학생, 그러니까 과학 쪽 창의성이 아니더라도 뭔가 글을 쓴다거나 그렇죠? 주제에 대한 글을 창작한다거나 또는 포스터 대회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좀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야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림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가 약간의 창의성, 그 다음에 영어 능력 이런 부분이 수상을 통해서 좀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학급 회장과 학생회 체육부장으로 임원 활동을 꾸준히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밴드부 활동을 했었고 화학 동아리, 제빵 동아리. 네, 여기서 동아리가 진로랑 조금 연계가 되었었죠. 화학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요리 조리 쪽하고는 그나마 연계가 있는 과학 쪽의 분야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런 제빵 동아리를 통해서 빵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교내에 있는 장애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나누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빵들을 서로 봉사활동처럼 이렇게 지역에 이제 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이 좀 새로운 레시피를 창안을 한다거나 그걸 한번 시도해 봤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에 대한 흥미, 제빵에 대한 흥미 이런 부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됐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114시간 정도 했는데 사실은 아주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시간도 아닌 봉사활동은 좀 적절히 잘 해줬던 것 같고요. 교내 급식 도우미, 지역 내 장애인 요양원 봉사, 지역 축제 행사 도우미 등의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업 역량 부분은요, 이제 세특 기록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세특 기록하고 독서 활동이 조금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짰었는데요. 요리에서 찾을 수 있는 화학적 원리에 대한 지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독서들. 네, 요리와 화학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제목부터 이제 딱 보여지는 그런 독서 활동이 좀 있었고, 그 책을 읽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해서 교과 수업 시간에 수행 과제를 발표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직접 실험을 해보는 탐구심이 좀 돋보였었던 학생입니다. 국어 교과 시간에는 이제 역사 속에 본인이 관심 있는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역사 속 음식의 변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이런 과정을 탐구하고 또 전통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글쓰기 활동,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 음식, 전통 음식에 대한 세계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과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 시간에 이런 글쓰기와 발표라는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관심사를 조금 보여줬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듯 뭐 국어 교과, 화학 교과 할 것 없이 관심 분야의 어떤 연계된 내용으로 교과 수업 시간에 자신의 학업 역량을 좀 보여주려고 했고 진로에 대한 어떤 관심, 호기심,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노력했었던 점이 사실 내신 단순히 정량적인 등급 외에 플러스 알파 요인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계열 학생이지만 본인이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계고 학생이었고 그렇게 요리조리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특화된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없었어요. 따라서 이 학생은 조리사 자격증을 하나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워낙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중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었고 그 다음에 요리 사업의 수익이라는 주제로 수학 교과 시간에 연계된 보고서를 쓴 적이 있어요.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요리 사업을 하나 가상으로 했을 때 수익이 얼만큼 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해서 학업 역량의 우수성을 좀 인정받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외식 업체에서 주관하는 요리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팀별 요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율활동 쪽으로 어필이 된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제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긴 어려웠지만 본인이 이런 식으로 관심 분야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선생님의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축제 때, 그러니까 교내 축제 때 푸드트럭 운영 이런 것들을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이제 신메뉴를 개발하고 축제 기간의 수익 관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영 능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와 경영 분야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드러냈었던 부분이 인상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과는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진로와 연계된 활동을 고민하고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학종에서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학종을 준비하면서 뚜렷한 진로를 가지고 내가 일관되어 있는 어떤 일관된 활동으로 좀 차별화 전략을 세워서 학생부를 만들어서 이제 1단계 서류 통과가 되면 나머지 2단계에서는 면접이죠. 네, 면접. 면접 같은 경우에 지금 이 학생도 사실 준비를 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2단계 면접 뭐 대충 형식적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조금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단계 면접으로 어쨌든 최종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면접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인적성, 서류 기반 면접이라든지 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들의 진로 계획을 어필하게 되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또는 이제 자기소개서 4번 같은 경우에도 입학 후 또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 어필하는 그런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런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또 면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도 너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동안 유행하듯이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어떠한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네, 뭐 너도 나도 다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로 끝맺는 네, 경우가 많았었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글로벌 리더라는 키워드는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글로벌 리더가 뭔가요? 글로벌 리더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세계 무대에서 뭐 활약을 하는 그런 뭐 리더십을 세계 무대를 배경으로 리더십을 펼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리더의 조건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외국어 실력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자질, 리더십의 조건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리더십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유행하는 리더십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연설을 잘하는 그런 어떤 뭐 연설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통한 뭐 소통 능력을 리더십의 조건으로 삼았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뭐 서번트 리더십 이래서 희생의 리더십을 가지고 약간 이제 국민이라든지 또는 뭐 본인이 이제 리더로 있는 그 조직의 구성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본인을 좀 낮추면서 겸양의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또 한동안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대별로 뭐 강력한 리더십이 각광받는 시대가 있고 또 부드럽고 융화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이 각광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리더십이 다른데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리더십의 조건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추상적으로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나는 미래 사회에 또는 앞으로의 시대에 이런 리더가 되겠습니다라고 어필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말하는 뻔한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세계화 시대의 전통 음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주제로 탐구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든 내가 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세계화를 무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한 탐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외교관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아요. 정치 외교 분야 이쪽을 꿈꾸는 계열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리더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남발합니다.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은요. 대부분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외국어 실력?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거를 본인이 이제 어떤 자질이 필요할지에 대한 인지가 없이 3년을 보내면 내 학생부가 이 진로 방향하고에 맞춰진 특색이나 자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국어 토론 대회, 말하기 대회 이거에만 집중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가 담겨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외교관이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막연하게 동경하는 직업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외교사절,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은 어쨌든 세계 각 나라의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조율하고 갈등을 조절하고 조율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은 협의를 이끌어내고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강조되어야 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 언어적인 부분은 수단이라고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만 잘하고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내가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꿈을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 학생의 답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전제했을 때 학생부도 의미 있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잘 아직 안 갖춰져 있다면 면접에서나마 여러분들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대학 가서 무엇을 배울지도 모르고 장래 희망을 어떻게 미리 알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전공 과목을 정하려는 이 순간 또는 지원학과를 정하려는 이 순간 내가 정말 진학해서 어떤 공부를 배우는지 미리 대학 홈페이지라도 찾아보면서 개설 과목에 대해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진로의 방향, 내가 이 직업을 가졌을 때 정작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뜬구름 잡는 꿈의 계획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꿈꾸고자 하는 직업과 지원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인 정보를 구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할지 구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